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지킴이 건강톡톡 김가영입니다. 자, 오늘은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인공관절 치환술은 엉덩이나 또 무릎과 같은 관절이 심하게 손상된 환자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얘기 나눠볼 것들이 참 많은데요. 자,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정형외과 최병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에서 무릎 관절을 맡고 있는 최병선이라고 합니다. 네. 잠깐! 최신 의학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고 까영! 교수님 무릎은 안녕하신가요? 네, 저는 아주 안녕합니다. 굉장히 건강해 보이네요. 네. 자, 먼저 인공관절 치환술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인공관절 치환술은 우선은 수술을 말하는 건데, 관절 연골이 많이 달아있는 중증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한테 시행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달아있는 연골을 금속이나 폴리에틸렌이라는 그런 플라스틱 재재로 이렇게 바꾸는 수술이고, 앞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무릎이나 엉덩이, 최근에는 어깨 관절까지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서 더 이상 치료들이 듣지 않을 때 또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수 네.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또 외형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이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 걸까요? 네, 우선은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는 환자들한테 그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네.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무릎이나 다른 관절들이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한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변형 같은 경우에는 무릎 관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주로는 O자다리 아니면은 X자다리와 같은 변형이 점점 더 진행되는 환자분들한테 수술을 하게 되고, 네. 다만 그런 변형만 가지고 수술하지는 않고 앞서 말한 그 환자분들의 참을 수 없는 통증과 같은 증상들이 주로 많이 있을 때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어려운 수술일 것 맞습니다. 같다라는 생각을 네. 많이들 하실 거예요. 수술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수술 과정은 아주 간단한데요. 달아있는 관절 연골을 그리고 그 일부분의 뼈를 제거한 뒤에 금속을 더 씌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고정하는 방법은 네. 폴리에틸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플라스틱 재대를 사이에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수술 과정입니다. 간단하지 않은데요. 네, 정말 신기해요. 참 이런 네. 수술 과정들을 얘기해 주실 때마다 네, 이렇게 뚝딱뚝딱 하는 것처럼 말씀해 맞습니다. 주시는데 네, 신기합니다. 자, 수술 후에 회복 과정도 궁금하거든요. 수술이 끝나고 허벅지 앞쪽에 근육 힘이 회복이 되게 되면은 당일이나 아니면 바로 다음 날에 걸어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보조기를 물론 착용하고 걸어 아, 다니시지만, 그래요? 네,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회복 운동 치료를 거치게 되고, 주로 통증 조절하면서 관절 운동 그리고 근력 회복 운동을 하게 되면서 그런 재활 치료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날에 바로 이제 걸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운동을 많이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동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까요? 완전히 회복되는 거는 사람마다 역시 다른데요. 주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4주에서 6주차 때 그때 외래에 오시게 되는데, 그때는 보행기도 없이 보조기도 없이 이렇게 네. 걸어서 오실 수 있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요. 네. 평균적으로는 수개월 정도면 충분히 자전거 타거나 일상생활 하거나 아주 가벼운 조깅 정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권고드리지 않는 운동들은 격한 운동들, 예를 들면 축구를 하신다거나 네. 농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스키를 타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제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교수님 사실 수술이라고 하면 특히 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분들이 합병증이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수술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합병증이 일부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분의 합병증은 발생할 수 있는데 주로는 통증이 조금 남아있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던 그런 무릎 움직임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그런 합병증이 일부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감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치환술 해놓았던 그런 기구들이 이렇게 마모가 되거나 아니면 빠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뭐 마모가 되거나 빠지거나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됐을 경우에, 부작용이 없을 경우에, 이 인공관절의 수명은 어느 정도 될까요? 환자분들마다 상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은 주로 한 90% 정도에서 약 20년 정도는 그런 생존 그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의 수명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환자분들의 그런 상태나 생활 습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격하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잘못된 자세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수명이 단축이 될 수가 있어서 환자분들은 이제 전문가와 상의를 많이 하시고 상담을 네. 많이 하시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고통 때문에 치환술을 결정하게 되는 건데 20년이라는 시간은 어쨌든 네. 조금 더 건강하게 또 통증 없이 통증이 덜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참 필요한 수술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자, 그러면 인공관절 치환술 후에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네, 주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에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마모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치환술이 빠지거나 아니면 감염이 주변에 생기는 경우에는 재치환술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없기는 할 것 같은데, 왜냐면 나이대를 고려했을 때 20년 정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수술을 받는 경우들도 있나요? 맞습니다. 이게 네. 인공관절 치환술이 앞서 말씀드린 그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재로 되어 있고 환자분들도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 뼈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재수술을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는 젊은 분들도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맞아요. 젊은 분들에게 좀 일찍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한 번 더 재수술을 하셔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양쪽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양쪽 무릎에 치환술을 하는 거는 좀 권장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네, 양쪽에 하는 걸 권장하지 않는 건 아니고 양쪽에 한 번에 동시에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시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네. 이게 체력적으로 어렵고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자기가 체력적으로 괜찮고 그리고 수술팀도 적절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또 주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은 충분히 양쪽을 동시에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분들은 고령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서 한쪽 다리, 더 심한 쪽 다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회복이 일부 되신 다음에 반대쪽 다리를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이렇게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교수님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오네요.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궁금증 조금이나마 해소됐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가요.